램제트 엔진은 보통 미사일에 쓰는데요. 얘는 이게 터빈 블레이드가 없어요. 터빈 블레이드는 이렇게 회전하는 팬이 이거 안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수많은 미니 작은 날개가 막 수없이 있는 것이 펴펴펴 돌아가면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추진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그 안에 약간 캔식으로 하나 둘셋넷 여러 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연료를 뽑아주고 이렇게 탁 불 붙여주면 이렇게 해서 탁 나가면 이것이 이 팬이 터빈 블레이드란 아주 작은 날개들이 수없이 있는 애가 팩팩팩팩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강한 회전력을 만들어줍니다. 압축과 더불어서. 그래서 뒤로 딱 내뿜어 주는 이게 이제 터빈 블레이드 방식이라면 램제트 뒤에는 1700도씨 되는 온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뜨겁죠. 뒷부분에 이렇게 터빈 블레이드 날개 맨 끝에는 이렇게 뒤로 순하는 거는 1700도씨 좀 된답니다. 그래서 램제트 엔진은 이것과는 틀리 일반 회전한 압축기나 터빈이 없어요. 터빈은 구조가 간단하고 초고속 비행체에 이렇게 어떤 마 정도 이렇게 움직였을 때 공기를 갖다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공기 빠르게 들어오는 것을 그 통로 이렇게 좁혀 갖고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해줘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연료를 분사하고 점화해서 연소시켜서 나갑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그렇지만 처음에 올라갈 때는 이것이 이렇게 마 정도의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체 연료, 고체 그 로켓 부스터 같은 내부 가속 장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이거를 그러면 일반 미사일이나 전투기 같은데 초고속으로 들어오는 애를 미니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연료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공기를 빨아들인다. 이것을 그 어떤 전기적인 방식으로 회전편을 약간 터빈 블레이드를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그래서 전기적인 방식으로 회전시켜서 공기를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든다. 수송기 같은 데나 윙이나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그렇죠. 동체 밑에다 놔줄 수도 있고 뒤에다 놔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죠. 헬리콥터도 되고 뭐 드론에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배에다가도 설치를 해 놓을 수 있겠죠. 배에다가도 아니면 이거를 약간 이게 뭐 1700도씨는 온도가 필요 없이 약간만 연료를 분사해서 약간만 해가지고 공기를 살짝 데우는 식으로 들어가면 어떠냐라는 거죠. 그러면 연료가 적게 들면서도 굉장히 팽창력이 좋을 거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뭐 드론 같은 데도 장착하고 되게 괜찮다. 아니면 이런 방식, 제일 싼 마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회전축에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였다. 프로펠러 하나 둘 이렇게 약간 변형된 형태의 프로펠러 뒤로 내뿜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 방식은 물 속에서도 잠수 중에 물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 압축기를 이용해가지고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자동 인도 같은 데서 이렇게 회전축 하나 둘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 몇 기통 해가지고 돌려주고 언오프 할 수 있고 뒤에다 프로펠러 방식으로 하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해서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 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식도 동원할 수 있어요. 이걸 달아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빠를 것 같은데요. 네네. 배에다가도 위에다가 오토바이 엔진이나 기타 다른 엔진을 방수 처리해서 하나의 전축에 여러 개 풀풀 돌려주고 위에다가도 1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 해가지고 프로펠러 돌릴 때 이것을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건 아주 미니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어떤 낙하산 같은데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공기로 뒤로 내뿜는 구조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토바이 자전거에도 이렇게 간단한 펜 방식으로 해갖고 너무 속도가 너무 완전 죽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한 펜 방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뒤로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되게 전기가 적게 들거든요. 이 펜 방식은. 구루마 같은 데, 리어카 같은 데, 전동카드도 쓸 수 있고 굉장히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자동차에도 쓸 수 있고 자동차에도 쓸 수 있고 이거 하시면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램제트, 스크림제트 일반 그 전투기 같은 데는 하더라도 램제트, 스크림제트 엔진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 연소실 안에 연소실을 바꿔서 1700도 세대는 거기다가 넣어줄 수도 비스듬히 넣어주면 되죠. 비스듬히 방해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연료를 뿜어서 살짝 이게 불 붙여주거나 이렇게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해주거나 연소실 안에도 그렇게 위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해갖고 연소를 위에 아래 이렇게 놀려 놓주를 해갖고 했을 때 다만 이것이 오래서도 지장은 없게끔 만들어놔야죠. 네, 이런 부분을 그래서 불 붙여준 막이 형성돼서 앞으로 진행하는 연소실에 이렇게도 이런 것들을 고온으로부터 연소실을 보호하는 이런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뜨거운 공기를 내뿜거나 압축 공기 내뿜거나 뜨거운 내뿜거나 뜨거운 이렇게 연료 노즐을 여기다 비스듬히 넣어서 불 붙여준다는 거죠. 연소실 1700도 대신에 거기 이렇게 마지막에 나가는 이런 그런 부분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자연규 램제트 스크림제트가 아니더라도 자연규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아니 압축 공기 방식으로 넣어줘도 상관없다. 안에 바깥에. 그래서 팽창력을 공기의 팽창력을 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비행체가 어떤 공기를 빨아들여서 새가 자기 힘만 들어다니까 기류를 만들어서 타고 움직이듯이 비행체 밑바닥에 타고 이렇게 타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행체 수송기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도 주변 바닥에 약간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양력을 만들어주면서 윙에도 이룰 수 있어요. 옆에다가 동치했다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무게를 들어 올려주면서 위로 추진하는 구조로 공기로 자연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배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비행체가 마 2호에서 5호 정도 소음속으로 비행할 때 들이닥치는 엄청난 속도의 공기를 흡입해서 속도를 줄이고 압력과 온도를 급격하게 높여준다. 이를 내압력이라고 한다. 공기 흡입구는 앞쪽으로 넓고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깔때기 모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램제트 엔진은 기계적인 구동 부품이 없는 단순한 원통형 관 형태를 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연소실은 공기 흡입구에서 고압으로 압축된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고 점화해서 이거를 그러면 하나의 제트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에 연소실이 여러 개인데 그 옆에다가 달아 넣어도 램제트 엔진을 약식으로 이렇게 해서 불 붙여가 연소실에 불 붙여가지고 공기를 터빈 블레이드 있는 방식 없는 방식 두 가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마 움직일 때 이렇게 쭉 움직여주거나 마까지는 안 가더라도 공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살짝 연료를 불 붙여갖고 뒤로 내뿜을 수도 있어요. 탈부착도 가능하고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트 엔진이 있어요. 그러면 안에다가 고열을 건드기 위한 합금을 할 필요가 없이 추진력을 하나도 터빈 블레이드 방식, 터빈 제트 엔진 방식이 그러면 작은 거를 옆에다 달아 놓으면 추력이 생기지 않냐 이 말이에요. 가동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렇게 딸기에도 둘 수 있고 이거를 이제 하나 둘 셋 넷 10개짜리다 그러면 여기다가 서로 열에 대한 간섭이 없이 겹벽 처리를 해가지고 또 뚜껑만 이렇게 딱 겉에 이렇게 해주면은 전혀 문제가 없이 추력을 마음대로 2개 넣을지 4개 넣을지 8개 넣을지 마음대로 추력을 조절할 수 있다. 이 방식이죠. 램제트 스크림제트 엔진을 미니로 만들어 놓자라는 거죠. 미니로 만들어 놓자. 불 붙여갖고 연소실에서 해주는 건 아니면 정기적인 방식으로 돌려주는 놈. 그래서 터빈 블레이드처럼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라는 것이죠. 공기가 꼭 마 2에서 5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 대로 그냥 한다는 거죠. 불 붙여서 램제트 이렇게 엔진처럼 스큐림제트 엔진처럼 해준다. 네네. 그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일반 정기적인 방식으로 터빈 블레이드처럼 돌려준다. 아니면 공기를 빨아들여서 하죠. 아니면 그냥 자체적인 자연규류 방식으로 터빈 블레이드를 간단하게 만들어 내뿜는다. 이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미사일 같은데 에다가 터빈 미사일 같은데도 터빈 블레이드 방식 이렇게 소형 드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드론이 있음 이런데 이렇게 드론 이런데 터빈 블레이드 있는 방식이 소형 엔진들을 달아 넣어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속도를 높일 수도 있어요. 네네. 아주 작게 만들어 가지고도 가능한데 이것은 헬파이어나 비궁 이런 작은 미사일에도 가능합니다. KGB 같은 이런 탄에도 제가 프로펠러 방식 간단한 프로펠러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정기적인 것을 석유로 전기 프로펠러 돌려도 되고, 또 KGB 탄을 비행기에서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제이담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프로펠러 방식을 동원하면 사정 거리가 최소한 한 50km 이상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 그러면 이게 비약적인 건데요. 싸니까, 미사일 대비 싸니까. 거기다 그러면 이런 미니 터빈 블레이드 방식으로 연료를 붙여가지고 가면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우라늄,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되긴 되는데, 산화제하고 아니면 고체 연료 모드, 액체 연료 모드를 것을 자세 제어까지도 주고, 자세 제어 미니 그래서 고체 연료 모드, 액체 연료들을 키트로 해서 현무포 같은 데도 이런 방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현무포에도 큰 미사일, 대형 미사일, 아니면 이런 이렇게 조그만 KGB 같은 데도 고체 연료 모드, 액체 연료 모드, 아니면 터빈 블레이드 방식의 미니 터빈 블레이드 방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공기를 빨아들여 갖고 뒤로 내뿜는 이런 추진 장치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아니면 싼마이로 그냥 프로펠러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싼마이는 싸다는 뜻입니다. 저렇죠. 가격 대비해서 싸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달아놓는 게, 각 미사일에 다 달아놓을 수 있습니다. 드론에도 달아놓을 수 있고, 저는 램제트, 스크램제트를 연료를 좀 불 붙여가지고 뒤로 이렇게 공기 흐름을, 공기 흐름이 좀 낮으면, 적으면 어떠냐라는 여러 개 달아놓으면 돼요. 드론 이렇게 헬리콥터에 쓸, 아니면 그냥 터빈 블레이드가 있는 방식이, 그것도 이렇게 정기적인 방식으로 돌리든지, 거기다 연료를 그것도 살짝 가열해서 연료를 내뿜어 줄 수도 있어요. 미니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소형 제트 엔진 드론에 넣는 것처럼 조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터빈 블레이드를 약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돌리든지, 아니면 자연교류 방식으로 돌리든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다. 네, 낙하산 패러글라이딩에도 넣어줄 수 있죠. 낙하산 패러글라이딩 싼마이는 싼 프로펠러 방식으로 돌리든지, 공기를 빨아들여 피통한 방식으로 이렇게 빨아들여서 뒤에다 프로펠러 돌려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오토바이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전축에 서로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달아서 5리터에 한 200km 가니까 500km는 갈 거다, 하늘이니까. 그래서 오토바이 엔진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개 1기통, 2기통, 3기통 산에서 그런 하나에 30만 원 하겠느냐라는 거죠. 엔진이 엄청 싸게 제작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아이디어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차 같은데 밑에 1기통, 2기통, 3기통 산 돌리고 차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프로펠러까지도 같이 1기통, 2기통, 3기통 프로펠러 방식도 같이 넣어줄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같은 데도 공기 탱크 방식으로 공기 탱크를 하나, 둘, 여러 개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각도에서 여기서도 빨아들이고 저기서 위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빨아들이면 되게 여기에 많이 들어온다, 공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비행체나 배 같은 데도 쓰거나 또 오토바이 같은 데도 쓰고, 공기를 자동차도 이게 쓸 수 있겠죠. 여러 각도에서 빨아들여서 공기 탱크 여러 개를 동원해가지고 공기를 충분히 넣어준다. 연료하고 섞어주는 이런, 주유소 팔 때부터 바이오연료가 휘발유든 석유든 섞어준다. 이거 쓰시면 되겠어요. 좀 더 이렇게 수소 센서를 섞어줄 수 있다. 그런 장치를 갖고 다니면서 공기하고 섞어주고, 수소 센서를 넣어주거나 우라늄,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도 넣어줄 수 있다. 이건 비행체 연료로서도 할 수 있고, 배연료로도 우주 항해 시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 오토바이나 자동차 같은 데는 그냥 연료로 이렇게 섞어주고 온도를 살짝 높여주는, 카브레이터나 인젝터 같은 데 압축기를 달아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도 연료가 조금 들어가는데 살짝 온도를 높여주거나 이렇게 공기하고 섞어주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